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한전선 이제 6월 달에 조금 이제 큰 상승이 있었죠. 한 4배, 5배 정도 올랐던 종목입니다. 거의 한 4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수익을 전부 다 낼 수 있던 분들도 없을 테고, 만약 이 눌림이 왔을 때 뭐 정리했던 분들도 있겠고, 또는 이 지금 큰 상승을 또 노리고 고점에서 매수를 잡은 분들, 또는 최근에 매수가 터졌던 이 구간에서 아직도 묶여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는 신규 진입, 또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만약 과거에 좀 차트 없이 매매를 했다면 당연히 고점에 물리는 상황들도 있었겠죠.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좋다면 저도 이제 좀 참여하겠죠. 따로 지금 체크해 본 건 없고요. 미리 본 건 없고 그냥 대한전선이라 종목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호반 건설에서 이게 3월달에 인수를 했었죠. 네, 호반 그룹에 있는 호반 산업이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호반 건설이 대우건설이 인수를 참여한다는 얘기에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서 아마 이때 좀 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수에 참여는 하지만 한다고 했는데 참여를 안 했죠.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쌍방울이나 뭐 하림, 이 종목들도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한다 했을 때 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빠진 것처럼, 아마 대우건설 또한 대한전선 또한 이렇게 다음날 바로 눌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날은 단타에 참여를 해요. 아무래도 긍정적 기사가 있을 뿐더러 차트도 아주 쉽게 매매할 수 있게끔 다리를 많이 내주었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항상 마주할 텐데요. 20% 이제 6월 22일 기준입니다. 이때가 이제 호반건설 인수건으로 이제 뜬 것 같습니다. 호반건설 인수건과 그리고 6월 22일 아무래도 수급이 좀 좋았겠죠.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요즘 작년부터 단타를 정말 많이 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말 그랬겠지만 유난히 더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이 참여를 해야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행에서도 정리라는 모습이 보이고, 뭐 이런 건 뭐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정리한다 해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주포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많이 사는 게 좋겠죠. 네. 그래도 일단 6월 20일 기준으로 다음날 정리를 해야 되는 포지션들 정말 다 있었는데 안 하셨다는 것은 욕심이 있거나 이 종목에 대한 너무나 믿음이 강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 다음날 뭐 인수전에 참여 안 한다든지 한다든지 그걸 떠나서 박스권을 잘 지켜줬더라면은, 장 초반에 이런 매물대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겠죠. 인수권에 좀 계속 이슈가 좀 된다면 아무래도 좀 박스권 유지하고 새롭게 한 번 더 4,000원대 이상까지 4,500원대까지는 시세를 줄 법한데, 어떻게 다음날 바로 참여를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빠졌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항상 기억해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래가 터진 상황에서 거래가 터진 캔들 기준을 가지고만 이제 저점이 깨지면 당연히 정리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단타 접근을 하던 장기적으로 보던 당일날은 일단 현금화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중요시하게 여겨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도적으로 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어디까지 빠지나 체크를 해서 비중 조절해서 매매했었더라면은, 그래 9시 전 10분 캔들 보는데 그래 9시 9분에 한번 매수를 잡고 이 캔들이 한번 더 깨지면은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 이거는 나의 실수도 아니고 이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정말 맞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막판에도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마 분명 이 구간대도 많이 샀을 것 같습니다. 3,300원대 주주가 정말 많을 것 같고, 또한 3,500원대 주주, 이 어정쩡한 구간에 주주들이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만 주주들이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파동들이 꺾였다가 개미들 다 나오면 조정 주고 한 번 더 시세 주고, 항상 하는 게 뭘까요? 좀 늦게 팔걸, 이때 팔걸. 이런 생각들은 주식을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파랑 색깔 얇은 선이 이동평균선 5일선을 분봉에다 가져다 준 이제 지표입니다.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죠. 네,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시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구나 어떤 유튜브를 보든 어떤 주식을 하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최초로 깨진 이 5일선 이동평균선의 저점 라인,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깨진다면 네, 아무래도 조정 기간을 조금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네, 만약에 초등학생의 주식 과목이 있다 하면 초등학생도 색깔을 보면서 이건 좀 위험해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한 재료도 필요하겠죠. 이 상승은 어떻게 상승했을까요? 당연히 주식은 선반영을 합니다. 코스피 200 편입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을 뿐더러 당연히 최근 고점에 대한 돌파 매수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졌을 거고요. 재료를 삼아 네, 큰 자금들, 세력들이 들어와서 먹고 나온 종목이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고 일단 단기적인 차트만 봤을 때로 네, 생각하는 기준이고요. 제 말이 정말 정답이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또 바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다시 뭐 좋은 기사들로 통해서 네,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6월 8일 기준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때 당시에 물린 분들을 또는 매수를 잡은 분들은 당연히 고점에서 매수 잡을 경우에 본인의 손절가도 위에서 있었겠죠. 네, 없었으면은 투자가 정말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일단 매매 방식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점 라인 이탈, 네, 그렇기 때문에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이고, 네, 뭐 그런 걸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기준선들을 몇 가지 좀 그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어지는 선들이죠. 이런 선들. 네, 하여튼 총 두 가지를 좀 그어보고요. 6월 4일 캔들을 가지고 한번 미리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캔들 가지고 선을 그어둔다면 만약에 조정을 줬을 때 본인이 네, 어디서 물을 좀 타야 될까? 그것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네 가지 선을 그어볼게요. 이 네 가지 선 라인에서만 분할 매수를 한다면 네, 무조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 찌그러졌네요. 6월 4일 기준으로 선 긋는 거 여기서 지금 안 보이지만 6월 4일 때 만약에 내려온다면 똑같이 연습해보세요. 10분봉 기준으로 네,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들, 저항이 됐던 모습들, 네, 이게 아주 간단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선들입니다. 네, 나머지 구간에서 매매 참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네, 이 변곡점들, 변곡 라인들에서 매매를 좀 참여하면서 상황을 보고 돌파했는데 지지가 되네? 그러면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전 캔들을 손절가로 두고 이 박스권 라인에서 집중해서 매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댔지?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이동평균선 5일선 올라왔을 때 그때 참여를 하라고 했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다면 이 위의 기준선을 또 그으면 됩니다. 6월 4일 위의 기준선을 또 찾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 안 하셔도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력들도 있다면 그들도 위로 긁어 샀으면 당연히 그 위의 가격대까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분명 이런 물량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차라리 손절하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해보는 과정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3,200, 3,3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생각보다 거래량이 빠지면서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죠. 네, 이것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중해서 한번 보는 것도 좋겠고요. 한번 좋은 상승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어정쩡한 구간에서 지금 잡아서 물타기를 해놨다 하면은 과감한 손절도 준비해야 되고, 아예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은 아예 떨어졌을 때 반등 나오는 모습 보면 그때 물타기를 해서 네, 이때 사람들이 손절했던 구간들을 저항선을 삼아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총 이렇게 구간들이 보여지네요, 눈에.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5,000원대까지 올라오기 위해선 정말 엄청난 호재성 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상황이 매우 고점이에요. 고점이라고 하지만 미래에는 저점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거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공매도로 하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내 지수는 분쟁 국가이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도 매도가 빠질 때는 한 번씩 시원시원하게 매도를 한다는 것도 알고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